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양장기능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패턴과 샘플 제작 27년차 현역 활동 중인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양장기능사 2과목 의류소재 11번째 시간 실입니다. 실 요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섬유의 가늘고 긴 집합체를 실이라고 하며 실은 섬유 제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직물 또는 편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섬유로부터 실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직물이나 편물의 외양과 특성을 결정합니다. 실의 형태별 분류입니다. 단사입니다. 단사는 방사 또는 방적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한 올의 실로 방적사와 필라멘트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연사입니다. 합연사는 다른 말로 합사라고도 합니다. 두 가닥 이상의 단사를 단사의 꼬임 반대 방향으로 꼬임을 주며 합하여 한 가닥으로 만든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사의 꼬임 한 가닥과 두 가닥 이상이니까 서로 반대로 꼬아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사, 합연사에 이어 코드사라고 있습니다. 코드사는 합사, 그러니까 단사 그리고 단사와 단사가 합쳐서 합연사가 되고요. 또 합연사와 합연사가 합쳐서 코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합사의 두 가닥 이상을 다시 꼬아 만든 것으로 밧줄이나 코바늘 뜨개용 실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직물을 짜는 데 이용됩니다. 실의 재질에 따른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실을 구성하는 섬유의 원료로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조섬유사가 있는데요. 인조섬유사는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사, 아크릴사 등이 있고요. 혼방사로는 두 종류 이상의 섬유를 방적한 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합사가 있는데요. 교합사는 섬유나 꼬임수가 각각 다른 단사를 합연하여 구성한 실입니다. 여기서 합연사하고 위쪽에 설명드렸죠. 예, 그렇게 용어를 알아들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실의 용도에 따른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장식사가 있습니다. 실의 외관을 돋보이도록 장식성을 가미하여 구성한 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실을 말하는 거고요. 종류로는 슬럽, 그리고 티티사, 넵, 스파이럴, 그리고 부클레, 스날, 라피네, 기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재봉실을 말하고요. 종류로는 2하변, 그리고 3하변, 그리고 6하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하변은 2코드, 3하변은 3코드, 그리고 6하변은 6코드로 지칭합니다. 실의 꼬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의 꼬임은 우연, S꼬임이 있고요. 좌연, Z꼬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임의 수는 단위 길이여서 1m 또는 1인치당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즘에 인치라는 단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1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꼬임 개수는 TPI로 일컬읍니다. 꼬임의 양은요, 섬유의 길이, 실의 굵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며 실 1인치 내에 있는 꼬임 횟수인 TPI가 있고요. 또는 실 1m 내에 있는 꼬임 횟수인 TPM으로 나타냅니다. 방적사의 경우에는 실의 꼬임을 많이 줄수록 실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꼬임이 가해져서 꼬임 방법이 실의 축 방향과 어긋날 정도로 꼬이게 되면 오히려 강도를 잃게 됩니다. 실의 꼬임은 실의 방향에 따라 오른쪽으로 회전 꼬임, 그리고 영문자로 S 모양으로 S꼬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꼬임은 영문자로 모양의 Z꼬임으로 해서 Z꼬임으로 구분됩니다. 실에서 꼬임의 방향은 실 자체의 성질이나 용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포의 외관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합사나 코드사를 만들 때 합연은 단사의 꼬임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꼬임을 줍니다. 이때 단사의 꼬임은 밑꼬임, 그리고 합사의 꼬임은 윗꼬임이라고 합니다. 열 가소성으로 필라멘트사에 꼬임을 주어 열 고정 처리한 실을 스크래치사라고 하며 탄력성과 보온성이 향상됩니다.
단사에는 우연사와 좌연사가 있으며 대니어는 숫자가 클수록 굵은 실을 얘기합니다. 실의 굵기 방법입니다. 항중식이 있고요. 항장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굵기 방법으로는 그래서 항중식은 무거울중에서 무게기준법이고요. 주로 스테이블 방적사에 주로 쓰입니다. 필라멘트사, 스테이블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테이블사는 단섬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아주 짤막짤막한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필라멘트사는 길게 해서 무게를 재서 무게를 이렇게 됐다 하면 딱 자르는 거고요. 스테이블사면은 무게를 잰 다음에 그걸 길이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중식, 항장식으로 나눠주고요. 항중식은 무게 기준, 무게로 다는 거고 항장식은 길이를 몇 미터 했다 그러면 딱 자르는 거. 이걸 필라멘트사에 사용되는 항장식입니다. 길이 기준법.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로는 번수, 데니어, 텍스가 있습니다. 번수는 천연섬유이고요. 데니어나 텍스는 합성섬유를 이야기하면서 번수는 스테이블사, 데니어, 텍스는 필라멘트사입니다. 원성질은. 그래서 데니어는 항장식이고요. 필라멘트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데니어법과 텍스법 두 가지가 있고요. 길이 9,000m가 기준인 것은 9,000m를 실의 무게 1g일 때 1데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는 실이 1000m가 기준이며 1000m의 실의 무게가 1g일 때 1텍스라고 합니다. 앞전에 요점 정리 때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리라 생각하고요. 데니어나 텍스의 숫자가 클수록 실은 굵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굵다. 천연섬유는 항중식은 무게를 한 거는 그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섬유는 숫자가 클수록 굵고 천연섬유는 숫자가 클수록 가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수, 항중식은요. 방적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1파운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1파운드 무게에 해당하는 실의 길기가 1타레입니다. 1파운드는 1타레. 그래서 1타레는 840야드가 1타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타레일 때 수입니다. S자로 한 거는 그래서 일수라고 합니다. 1타레의 길이는 실의 구성을 하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며 번수의 숫자가 클수록 실은 가늡니다. 그래서 데니어나 텍스는 클수록 굵고 그리고 번수는 클수록 가늘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면사, 마사, 모사의 굵기 표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면사는 면실, 마사는 마, 그리고 모사는 모섬유의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사의 방적 공정 순서입니다. 계면 있고요. 다음 소면, 빗질이 있고요. 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조, 연신이라고 하고요.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소면, 고운 빗질이 있고요. 조방, 그리고 정방,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방적, 그러니까 섬유를 실로 만드는 걸 방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방적 공정 순서입니다. 다음엔 소모사의 방적 공정 순서입니다. 모사에는 소모사가 있고 방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사의 방적 공정으로는 첫 번째 전처리 공정입니다. 전처리 공정은 품질 선별, 그래서 흙, 먼지 등의 불순물을 비눗물로 세척하는 거, 섬유 간의 마찰과 엉킴 방지를 위해서 오일링 처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딩입니다. 불순물과 단섬유를 제거하여 빗질, 엉켜있는 섬유를 가지런히 배열한 후 빗질하여 굵은 슬라이버를 만드는 공정을 카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길링입니다. 카딩이 끝난 후에도 엉켜있는 섬유를 길박스에 넣어 빗질을 해서 풀어서 가지런히 배열하여 균일한 슬라이버를 만드는 과정을 길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코밍입니다. 길링에 의해 정리된 섬유의 평행도를 더욱 높이고 불순물과 짧은 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소모사 제조 시에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코밍하면 소모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모사 코민 과정. 코민 과정을 거친 건 소모사 이렇게 하면 되고요. 촘촘히 배열된 빈 모양의 코모로 빗질하는 공정으로 원모의 길이에 따라 사용하는 코머의 종류가 다르다. 코민 공정에서 생산된 양모 슬라이버를 톱이라고 하며 이때 제거된 짧은 섬유를 노일이라고 합니다. 톱은 코민 공정을 거친 슬라이버고요. 노일은 코민 과정 중 단섬유가 분리된 것을 노일이라고 합니다. 백워싱은 후처리이고요. 오일링이나 그 밖의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톱에 묻은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세척으로 제거하고 세척하며 흐트러진 양모 섬유를 정리해주기 위해 길박스에 논과 통과시킨 균일하게 만들며 소모사 염색 시에 주로 백워싱이 끝난 톱으로 염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방입니다. 톱을 전방하기 전에 알맞은 가늘기로 뽑아내는 공정입니다. 다음에 정방입니다. 정방기에서 10배에서 20배로 길이를 늘려서 용도에 맞는 적당한 꼬임을 주면서 실을 뽑아 완성시키는 공정입니다. 모사는 크게 소모사와 박모사로 나뉘어집니다. 소모사는 고급이고요. 박모사는 조금 그거보다 약간 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모사는 코어모사라고도 하고요. 가늘고 긴 양질의 원모를 모든 방적 공정을 거쳐서 제조된 모사로 매끄럽고 고와서 대부분의 고급 모직물 편성은 소모사로 만들어집니다. 종류로는 개버딘, 서지, 머슬린 등이 있습니다. 박모사는 카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모사에 비해 섬유의 배양이 좋지 않고 실의 굵기가 고르지 못하여 강도가 떨어지고 실의 외관이 거칠며 균제도가 떨어져 고급 옷감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두꺼운 직물과 축용 기모 가공을 위한 직물을 만든 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섬유장이 짧고 외관이 균일하지 못한 소모사에 비해 거친 직물을 울저지 또는 박모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스플리트사가 있고요. 또 장식사 그리고 슬릿안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스플리트사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의 필름을 가늘게 절단한 다음 열로 늘어나게 하고 칼날 혹은 바늘이 달린 롤로 비벼서 기계적인 섬유 모양으로 찢은 실입니다. 스플리트사, 스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릿얀보다 부드럽고 외관도 섬유에 가깝기 때문에 포장 재료 이외에 인테리어용으로 카펫의 바탕천, 의자 커버 등에 사용하며 수의 재료, 편물 실 등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장식사가 있습니다. 실의 외관을 돋보이도록 장식을 가미한 실입니다. 종류로는 슬럽, 넵, 스파이럴, 부클렛, 스날, 라틴의 깁 등이 있습니다. 슬릿얀은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의 필름을 가늘게 절단하고 열로 늘린 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크고 딱딱하므로 의료용에는 사용되지 않고 포장 재료로 사용됩니다. 턱스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스처사는 건축 가공사이고요. 합성섬유의 열 가소성을 이용하여 필라멘트사에 나선선상이나 지그재그 모양의 형을 붙여서 탄력성을 강하게 하고 방적사와 같은 불풀림이 있는 부드러운 촉감으로 된 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턱스처사는 제조 방법에 따라 벌크 타입과 스트레치 타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사입니다. 콘추게이트사라고도 하고 두 종류의 성분이 다른 고분자 재료를 같은 방사거로부터 압축, 방사하여 만든 실입니다. 열 수축성이나 팽윤성이 다른 두 섬유를 열 처리나 수분 건조 처리하여 건축을 부여한 실로 풍만한 촉감과 보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코어머사입니다. 청결하게 한 면사를 보다 길이가 균일한 섬유로 추리기 위하여 슬라이버에 고운 빗질을 해주는 작업을 정소면 공정이라 하는데 이 공정을 거친 실을 코어머사라고 하고 고급 면사에 쓰이며 이 공정을 거치지 않은 실은 카드사라고 합니다. 가단사입니다. 가단사는 이합사를 가스나 전열로 표면에 털을 태워 광택을 낸 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스사입니다. 가스 처리한 면사를 말하고요. 매끈한 광택이 나게 한 실이고요. 방직한 직후에 실은 표면에 잔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스 불꽃 속에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잔털을 태워 없앱니다. 그래서 80번사나 85번 정도로 약간 가늘어집니다. 다음은 실켓사입니다. 면사의 가스사를 긴장 상태에서 진한 가성어 소다 용액으로 처리한 머서화한 면사로 광택이 풍부한 실입니다. 나사입니다. 시실과 날실이 모두 박모사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날실에 소모사를 사용한 두꺼운 박모 직물이 있습니다. 서지입니다. 능직으로 짜여진 통속적인 소모 직물로 면이나 기타 인조 섬유로도 비슷한 직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플란넬입니다. 평직이나 능직으로 재직한 후 축용 기모한 비교적 얇은 모직물, 플로나라고도 합니다. 기모 가공한 면직물 플란넬로 통용됩니다. 박모 직물이 속합니다. 실 문제풀이입니다. 1번 다음 항목들 중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로 쓰이지 않는 것은 가 웨일, 나 데니어, 다 번수, 라 텍스. 답은 가 웨일입니다. 2번 섬유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부적당한 것은 가 마이크로미터, 나 데니어, 다 텍스, 라 밀리미터. 답은 라 밀리미터입니다. 3번 다음은 실의 굵기를 표시한 것이다. 옳은 것은 가 필라멘트사는 데니어, 방적사는 번수, 나 번수는 항장식, 데니어는 항중식, 다 50번수는 70번보다 가늘다. 라 40데니어는 50데니어보다 굵다. 아래 해설 나와 있고요. 답은 가 필라멘트사, 데니어, 방적사, 번수입니다. 옳은 거 있죠? 4. 데니어란 말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가 실의 강약, 나 실의 굵기, 다 실의 꼬임, 라 실의 질. 해설 보면 데니어, 텍스, 번수는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 실의 굵기입니다. 5. 데니어법으로 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 마사, 나 모사, 다 면사, 라 인견사. 그래서 답은 인견사입니다. 라번. 6.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데니어법이란 가 1파운드 되는 실의 길이가 300야드 되게 방적한 것, 나 실의 길이가 9000m일 때 그 무게를 그람으로 나타내는 것, 다 1kg의 무게를 가진 실의 길이가 1km 되게 방적한 것, 라 1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실의 길이가 840야드가 되게 방적한 것.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나 실의 길이가 9000m일 때 그 무게를 그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7번 1데니어의 굵기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가 560야드의 무게가 1파운드일 때, 나 9000m의 무게가 1g일 때, 다 840야드의 무게가 1파운드일 때, 라 1000m의 무게가 1g일 때. 답은 나 1000m의 무게가 1g일 때입니다. 8번 실의 굵기 표시 중 텍스에 대한 설명은 가 1km의 실의 무게를 g으로 표시, 나 9000m 실의 무게를 g으로 표시, 다 1m 실의 무게를 kg으로 표시, 라 1파운드 실의 길이를 타레스로 표시. 답은 가 1kg의 실의 무게를 g으로 표시입니다. 텍스 설명이죠. 9. 데니어 실의 길이가 9000m일 때 표준 무게는 얼마인가? 가 1g, 나 2g, 다 3g, 라 4g. 답은 가 1g입니다. 10번 900m의 무게가 0.2g일 때 이 실은 몇 데니얼인가? 가 2데니얼, 나 108데니얼, 다 0.2데니얼, 라 18데니얼. 밑에 해설에 풀이 나와 있고요. 답은 가 2데니얼입니다. 11번 실의 굵기 단위가 번수법으로 쓰이는 것은 가 생사, 나 모사, 다 나일론, 라 인조견. 해설이 있고요. 답은 나 모사입니다.
1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면사는 실의 번수가 높을수록 실의 굵기는 가늘다. 나 재봉 바늘은 호수가 클수록 바늘은 굵다. 다 손바늘은 호수가 클수록 바늘은 가늘고 짧다. 라 나일론 실은 번수가 낮을수록 실의 굵기는 굵다. 답은 라 나일론 실은 번수가 낮을수록 실의 굵기는 굵다. 나일론은 번수가 아니죠. 데니어입니다. 13. 데니어식으로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은 가 소모사, 나 마사, 다 견사, 라 면사. 답은 다 견사입니다. 14번 실의 꼬임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TPI, 나 실의 강도, 다 방사법, 라 Z꼬임과 S꼬임. 해설 나와 있고요. 답은 다 방사법입니다. 15번 일반 의복용으로 적당한 섬유의 굵기는 가 1에서 3데니얼, 나 4에서 8데니얼, 다 15에서 25데니얼, 라 20에서 35데니얼. 일반용 의료라고 했어요. 굵기는 4에서 8데니얼입니다. 16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스트레치사는 필라멘트사보다 탄력성, 보온성이 좋다. 나 단사에는 우연사 S꼬임과 좌연사 Z꼬임이 있다. 다 나일론 스타킹은 25데니얼과 15데니얼보다 굵다. 라 40수 면 코어머사가 20수 면 코어머사보다 가늘다. 보기 나와 해설 밑에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답은 나 단사에는 우연사 좌면사가 있다. 잘못된 거죠. 17번 혼방 표시 TW는 테토론 55%와 네모일 때 네모에 알맞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번 모 45%, 나 린넨 45%, 다 면 45%, 라 레이온 45%. 여기 앞 시간에 제가 요점에서 조금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혼방 표시에서 TW는 테토론과 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W는 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가입니다. 모 45%, 100%에서 55 빼면 45%이겠죠. 그래서 45%가 되는 거고요. 모사입니다. 18번 면 100%의 품질 표시에 허용되는 공차는 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나 마이너스 1%, 다 3%, 라 5%. 여기 순면은 100%를 얘기하는 거고요. 혼용에서 99에서 100%일 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가 답입니다. 19번 섬유 제품이 2가지 이상 섬유로 된 혼방지 허용 공차는 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나 플러스 마이너스 5%, 다 3%, 라 5%. 조성 섬유는 2가지인 섬유의 품질 표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허용 공차는 조성 섬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나 플러스 마이너스 5%. 20번 방모 제품의 품질 표시에서 허용되는 공차는 가 3%, 나 플러스 마이너스 3%, 다 마이너스 5%, 라 플러스 마이너스 5%. 방모 제품 허용 공차는 마이너스 5%이고요. 소모 제품 허용 공차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답은 다번입니다. 마이너스 5%. 21번 조성 섬유가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섬유 제품의 품질을 표시한 경우 허용 공차는 이것도 나왔던 문제이죠.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고요. 소모 제품의 품질을 모 100%라는 순모라고 표시할 때 허용 공차는 소모 제품입니다. 소모 제품, 방모 제품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다 마이너스 3%입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문제 풀었던 면 100%하고 모제품 100%하고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면은 100%는 마이너스 1%, 99%에서 100%였고요. 모제품은 이렇게 100% 순모 3%입니다. 마이너스 3%. 23번 섬유 제품이 면 100% 또는 순면이라고 품질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문제풀이 앞전에 했었죠. 면의 혼용률이 96에서 100%일 때 범위 내에서 있을 때, 나 면의 혼용률이 99에서 100% 범위 내에 있을 때, 다 면의 혼용률이 97에서 100% 범위 내에 있을 때, 라 면의 혼용률이 98에서 100% 범위 내에 있을 때, 여기 답은 나죠. 99%에서 100% 범위 내에 있을 때 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번 필라멘트사에 꼬임을 주어 권축을 가지게 한 후 열 처리하여 만든 실은 가 스플리트사, 나 장식사, 다 슬리트사, 라 텍스처사.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라번 텍스처사입니다. 25번 다음 실 중 열 가소성 섬유로 된 두 가닥의 필라멘트사를 꼬아 열 고정하여 꼬임을 풀어 만든 실로 신축성이 큰 것은 가 스트레치사, 나 복합사, 다 가스사, 라 직방사. 해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답은 가 스트레치사입니다. 26번 스테이블사에 속하는 것은 가 합성섬유사, 나 견사, 다 레이온사, 라 레이온 스프사. 해설 있고요. 여기에서 답은 라 레이온 스프사입니다. 27번 면섬유로 된 실을 카드사와 코머사로 구분짓는 제조 공정은 가 정소면, 나 소면, 다 길링, 라 연조. 답은 가 정소면 코밍입니다. 28번 스트레치사를 만들기 위하여 꼭 요구되는 섬유의 성질은 가 열가소성, 나 탄성, 다 스테이블, 라 가, 나 다 모두 요구된다. 답은 가 열가소성입니다. 29번 스트레치 나일론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인가? 가 열가소성, 나 탄력성, 다 축용성, 라 보온성. 답은 가 열가소성입니다. 30번 소모사로 짜여진 직물은 가 나사, 나 서지, 다 플란넬, 라 멜톤. 답은 소모사 서지입니다. 31번 가연법으로 스트레치사를 만들 수 없는 섬유는 가 폴리프로필렌, 나 나일론, 다 폴리에스테르, 라 레이온. 답은 라 레이온입니다. 32번 상연이란 가 단사의 꼬임, 나 하변사의 꼬임, 다 제트 꼬임, 라 면사의 꼬임. 답은 하변사의 꼬임입니다. 33번 실을 만들 때 실을 꼬아주는 중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꼬아주는 방적할 때인 거죠. 가 실에 광택을 부여한다, 나 실의 강도를 부여한다, 다 실의 함기량을 부여한다, 라 실의 굵기를 조정한다. 여기에서 실의 꼬임은 이유로 옳은 거죠. 실의 강도를 부여한다입니다. 34번 다음 중 소모사로 짠 직물이 아닌 것은 가 머슬린, 나 게버딘, 다 서지, 라 나사. 나사는 방모사입니다. 소모사가 아니고. 답은 라 나사입니다. 35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 서지 방모사로 짠 직물, 나 플란넬 방모사로 짠 직물, 다 코모사 소모사, 라 카드사 방모사. 답은 연결이 잘못된 거죠. 서지 방모사로 짠 직물, 서지는 소모사입니다. 36번 재봉사의 선택 시 유의할 사항은 가 재봉사는 옷감과 무관하게 선택한다, 나 재봉사는 옷감과 같은 재질의 것을 선택한다, 다 혼방 직물일 때는 혼용률이 낮은 재질을 선택한다, 라 수지 가공의 옷감에는 방축 가공된 것을 피한다. 답은 유의할 사항이죠. 나번입니다. 재봉사는 옷감과 같은 재질의 것을 선택한다입니다. 37번 이압사를 가스나 전열로 털을 태워 광택을 낸 실은 가 가단사, 나 소모사, 다 실켓사, 라 재봉사. 답은 가 가단사입니다. 38번 실켓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모시, 나 목면사, 다 인견사, 라 생견사. 여기서 실켓사는 목면사입니다. 가스, 그러니까 잔털을 태운 걸 실켓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면을 털 태우기 한 거죠. 39번 가스사를 표백하여 풀을 먹이고 윤기를 나게 한 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실켓사, 나 혼방사, 다 가스사, 라 면봉사. 답은 라 면봉사입니다. 40번 여름에 입을 재킷을 뜰 때 적당한 실은 가 벌크사, 나 강연사, 다 가스사, 라
단사. 답은 나 강연사입니다. 41번 다음 중 소모사와 관계 있는 것은 가 코음어사, 나 텍스처사, 다 필라멘트사, 라 카드사. 답은 가 코음어사입니다. 4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번수 1파운드 무게의 실을 타렛수로 표시한 거, 나 텍스 1km 길이의 실을 그람으로 표시한 거, 다 미터 번수 1kg의 실을 미리미터로 표시한 거, 라 데니어를 9000m 길이의 실을 그람으로 표시한 거. 그래서 답은 다 틀린 거지요. 네, 미터 1미터 미터 번수 1kg의 실을 미리로 표시한 거. 이게 밑에 해설 보면 왜 틀렸는지 아시겠습니다. 43번 다음엔 필라멘트사와 턱서사를 비교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가 필라멘트사는 매끄럽고 광택이 있다. 나 필라멘트사는 피복성이 적다. 다 턱서사는 차갑고 반질반질하다. 라 텍서사는 부피감과 신축성이 있다. 여기서 답은 다 텍서사는 차갑고 반질반질하다입니다. 44번 우리나라 신사복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직물은 가 방모, 나 견직, 다 울저지, 라 소모직. 답은 라 소모직입니다. 45번 텍스처사의 제조 목적이 아닌 것은 가 보온성 증가, 나 방적성 개선, 다 탄성 증가, 라 강도 증가. 답은 라 강도 증가입니다. 46번 홈스펀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가 축용 가공에서 표면에 털을 세운 방모직물, 라 축용 가공에서 표면이 보풀하기처럼 보이는 방모직물, 다 손으로 짜서 평직이나 능직으로 축용 가공하지 않은 방모직물, 라 축용 가공에서 평직과 능직으로 짠 방모직물. 답은 다 손으로 짜서 평직이나 능직으로 축용 가공하지 않은 방모직물입니다. 47번 여름 와이셔츠감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면과 테트론의 혼방직물이다. 가장 이상적인 혼방률은 가 면 35에 테트론 80, 나 테트론 70에 면 30, 면 70에 테트론 30, 라 면 20에 테트론 80. 보기 보면은요 100%가 돼야 되죠. 합쳐서. 그럼 100% 이상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여름 와이셔츠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의 혼방률이 좀 높은 게 좋겠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면 70에 테트론 30입니다. 그래서 답은 답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섬유의 형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가 섬유의 길이의 폭의 비는 10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텍스는 1kg 그람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것이다. 다 데니얼은 9000m 섬유의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 필라멘트 파이버는 면 양모처럼 한정된 길이를 가진 섬유를 말한다. 면 양모처럼 한정된 길이는 스테이블 파이버죠. 그래서 필라멘트사. 이게 답이 라번입니다. 부적당한 거. 49번 견사 9000m의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5g이었다. 이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가 오데니얼 라텍스 다 오수 라 5분의 1. 이래서 답은 5g이니까 오데니얼입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50번 20데니어 되는 생사의 길이가 9km일 때 무게 표준 무게는 가 0.05g, 나 20kg, 다 1g, 라 20g. 그래서 답은 가 9km 20데니어니까 20g입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51번 면사 20수란 다음에 어느 것을 말하는가? 가 42야드의 무게가 1파운드일 때, 나 840야드의 무게가 20파운드일 때, 답 8400야드의 무게가 2파운드일 때, 라 16만 8000야드의 무게가 10파운드일 때. 여기서 답은 보기 밑에 보시면요. 면사는 840야드가 1수라고 했어요. 그럼 20수니까 840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 해설 있습니다. 840 곱하기 20 하면 1600, 16800이에요. 거기에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20수라는 가번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도 아니에요. 일단은 840에서 곱하기 20 하면 16만 8천이 맞죠. 그래서 16만 8천에서 무게가 10파운드일 때 1파운드가 840 일수가 840야드니까 이렇게 해설해서 나누기를 공식을 풀어보면 16만 8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라번입니다. 52번 840야드의 길이를 일컫는 것은 가 1탈에 나 1번들 다 1고리 라 1, 2 그래서 답은 1탈에 840 길이입니다. 야드. 53번 모사 중에서 가장 가는 실은 가 40번사 나 50번사 다 60번사 라 80번사. 답은 라 80번사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실은 가늘어집니다. 54번 스트레치 나일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가 필링이 나일론보다 증가되어 좋지 않다. 나 양말이나 스웨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 나일론의 열 가소성을 이용하여 만든 실이다. 라 나일론보다 보온성, 탄력성이 보충된다. 답은 가 필링이 나일론보다 증가되어 좋지 않다입니다. 55번 필링이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대전성, 나 신도, 다 옷감의 조직, 라 강도. 그래서 답은 가 대전성입니다. 56번 직물이나 편성물에서 섬유가 빠져나와 표면에서 뭉쳐져 작은 망울을 형성하는 것은 가 필링, 나 냅, 다 냅핑, 라 웹 해서 답은 가 필링입니다. 57번 다음은 필링이 잘 생기는 옷감을 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가 아크릴, 나 폴리에스테르, 다 나일론, 라 레이온. 여기서 옷감이 필링이 잘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이온은 재생섬유예요. 이 중에서 가장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라 레이온입니다. 58번 합성섬유로 된 편물 등에서 필링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섬유의 내열성이 작아서 나 실이 많이 꼬여 있어서 다 섬유의 열가소성이 크므로 라 섬유의 강도와 신도가 커서 답은 라 섬유의 강도와 신도가 커서 필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59번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해 필링이 심하다. 이 현상의 가장 관계 깊은 성질은 가 강도와 신도가 크다. 나 흡수성이 작다. 다 열가소성이 좋다. 나 라 내추성이 좋다. 답은 가 강도와 신도 때문에 필링이 잘 생깁니다. 60번 나일론 스웨터가 필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가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 나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 다 강도가 강하기 때문, 라 탄성이 많기 때문. 답은 나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필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61번 나일론 스웨터가 양모보다 보풀하기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가 강도가 강해서, 나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작아서, 다 탄력성이 커서, 라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여기에서 또 61번의 답은 라번입니다. 보풀하기가 필링입니다.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필링이 생기죠. 62번 샘플라이즈 가공된 옷감에 사용되는 실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가 방축 가공된 실을 사용한다. 나 굵기가 가늘고 견고한 실을 사용한다. 다 교직률이 높은 재질의 실이나 가늘고 견고한 실을 사용한다. 라 굵기가 굵고 견고한 실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샘플라이즈는 방축 가공된 실을 사용한다입니다. 63번 실의 꼬임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강연사를 사용하여 재직하면 직물의 촉감이 까슬까슬하다. 나 꼬임이 많을수록 광택은 증가한다. 다 직물의 경사에는 대체로 위사보다 꼬임이 적은 실을 사용한다. 라 꼬임의 수와 강도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가 강연사를 사용하여 재직하면 직물의 촉감이 까슬까슬하다입니다. 64번 봉제할 때 옷감에 적합한 재봉실을 선택하는 올바른 방법은 가 혼방직물일 때 혼용률이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봉사는 옷감과 같은 재질을 선택한다. 다 수지 가공의 옷감에는 방축 가공된 재봉사를 피한다. 라 재봉사는 옷감과 무관하게 선택한다. 올바른 방법은이죠. 재봉사는 옷감과 같은 재질을 선택해야 하지 맞고요. 나번이죠. 답은. 그리고 혼방직물일 때 혼용률이 높은 걸 선택해야 합니다. 65번 실로 이루어진 섬유 제품은 가 펠트 직물, 나 부직포, 다 플라스틱 시트, 라 레이스. 그래서 답은 라 레이스입니다. 66번 다음 중 필라멘트 섬유와 관계가 먼 것은 가 길이가 무한대로 긴 장섬유를 말한다. 나 천연섬유에는 견섬유가 해당된다. 다 실의 굵기는 항중식 번수로 나타낸다. 라 실의 굵기는 항장식 번수로 나타낸다. 필라멘트 섬유와 관계가 먼 것이죠. 여기에서는 66번 문제는 문제를 조금 꼬아놨어요. 그래서 가나 다는 다 맞고요. 라번 같은 경우 실의 굵기는 항장식은 데니어 또는 텍스입니다. 번수가 아니라 항중식이 번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다번하고 라번에서 잘 읽어보시면 라번이 함정이죠. 그래서 실의 굵기는 항장식은 데니어나 텍스로 나타난다 해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67번 3합사 20수로 표시된 면사를 맞게 설명한 것은 가 20번수 1cm당 꼬임이 3인 면사, 나 20번수 그래서 3합사인 면사, 다 20합사에서 1cm당 꼬임수 3인 면사, 라 20합사 3번수의 면사. 여기서 답은 맞게 설명한 거에 제가 잘 문제를 읽을 때 있죠. 3합사의 20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20번수 해서 3합사 20수 이렇게 3합사인 면사 20수. 답은 나번입니다. 2번. 68번 길이 1000m당 무게를 1g으로 나타내는 섬유의 굵기 표시 단위는 가 데니어식, 나 텍스식, 다 메터식, 라 영국식. 답은 나 텍스식입니다. 69번 간헐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염을 붙인 장식술은 가 컬실, 나 로프실, 다 스나할실, 라 익실. 그래서 여기서 간헐적이라는 건 듬성듬성하다는 거잖아요. 답은 수염을 붙인 건 스나할실입니다. 70번 다음 실 중 데니어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 면사, 나 마사, 다 모사, 라 견사. 데니어식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항장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면사, 마사, 모사는 다 항중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게를 길이로 정한 거 필라멘트사 견사입니다. 라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실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방적, 나 재직, 다 방사, 라 조사. 답은 나번입니다. 재직은 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단을 짜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 재직입니다. 72번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가 번수 항장식, 나 데니어 항중식, 다 리터 번수 항중식, 라 텍스 항장식. 그래서 맞게 짝지어진 건 이거는 라 텍스는 항장식입니다. 73번 소모사의 방적 공정이 맞게 배열된 것. 가 카딩, 길링, 코딩, 백워싱, 전방, 정방. 나 카딩, 코밍, 백워싱, 길링, 정방, 전방. 다 전방, 정방, 백워싱, 코밍, 길링, 카딩. 라 전방, 백워싱, 코밍, 길링, 정방, 카딩. 답은 가. 앞에 요점 정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 카딩, 길링, 코밍, 백워싱, 전방, 정방입니다. 74번 양모의 전처리 공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선모 정년 오일링, 나 선모 오일링 정년, 다 정년 오일링 선모, 라 정년 선모 오일링. 답은 맞는 거죠. 가번입니다. 선모 정년 오일링입니다. 75번 방적의 기본 공정 중 틀린 것은
가 카딩 공정은 섬유를 직선상으로 늘어놓은 것. 나 소면 공정, 면사의 카드 공정을 말한다. 다 슬라이버, 카드가 끝난 후 얻어진 굵은 로프와 같은 섬유의 집합체를 말한다. 라 정방, 꼬임을 부여해 슬라이버를 형성한다. 답은 라 정방, 꼬임을 부여해 슬라이버를 형성한다입니다. 76번 시침 바느질에 사용하는 실은 가 면사, 나 견사, 다 나일론사, 라 폴리에스테르사. 그래서 답은 가 면사입니다. 77번 소모사와 방모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 섬유장, 나 섬유 굵기, 다 섬유 폭, 라 꼬임수. 그래서 답은 가 섬유장입니다. 섬유 길이입니다. 78번 방모사와 소모사를 구별짓는 방적 공정은 가 카딩, 나 백워싱, 다 코밍, 라 정방. 그래서 여기서 소모사와 방모사를 구별짓는 것은 코밍입니다. 79번 코밍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소모사 제조 공정, 나 슬라이버에 고운 빗질을 하는 공정, 다 단섬유 분리 공정, 라 오염 제거 공장. 틀린 거지요. 여기서 오염 제거 공정입니다. 80번 백워싱을 하는 이유는 가 단섬유 분리, 나 균일한 슬라이버를 얻기 위해, 다 양모 품질 선별, 라 톱의 오염 제거. 그래서 백워싱은 답은 라입니다. 톱의 오염 제거입니다. 하는 이유. 81번 실에 꼬임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연조 조방, 나 타면 개면, 다 소면 정소면, 라 조방 정방. 그래서 답은 꼬임을 부여하는 공정 짝지어진 거죠. 조방 정방입니다. 이상으로 실까지의 문제풀이 의류 소재학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사지선다형이고 문제은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요점 정리도 요약도 좀 들어보셔서 문제를 어떻게 꼬아가지고 나와도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게끔 조금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과목에서 뵙겠습니다.